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욱해도 절대 참아야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후회한 적 있으시죠?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죠. 말로 하고 후회하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진짜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막 이제 후회하는 상황이 누구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일을 막 열심히 안 하거나 똑바로 안 하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옛날 근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안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이제 일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사람 보면 그야말로 그 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런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려는 습성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제가 욱했을 때 막 일을 잘 못하고 막 불성실하고 이런 사람 보면 이제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욱할 때 절대 지적질을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욱하면 이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미리 딱 원칙을 정해놓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런 이제 말을 내뱉어 놓으면 그래서 욱하는 상황에서 엎어진 물 다시 이제 주워 담지 않으려면 어떤 걸 절대 참아야 할까? 이제 미리 이제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참아야 할 건 뭘까요? 오늘 이제 몇 가지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 아무리 욱해도 내 입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 첫 번째가 상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받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막 끝낼 게 아니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킬레스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뭐 부모님의 이혼 또는 이제 남편에 비해서 워낙 이제 학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이제 그게 아킬레스건, 컴플렉스라고 쳐요. 그럼 그거를 이미 배우자는 알고 있으면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뭘 보고 컸겠니? 뭘 보면서, 배우면서 컸겠니? 막 이래 가면서 내가 미쳤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싸움의 원인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대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부부싸움의 원흉은 그야말로 아킬레스건들인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워낙 학력들이 다 좋은 회사예요. 다 명문대 석박사들인데 그 중에 어쩌다 지방대 출신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대 출신은 이제 학교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웬만큼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다 알죠. 저 사람은 학력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을 거야 라는 걸 주변에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꼭 열받으면 그걸 건드립니다. 이러면 대단히 그 직원을 이제 적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이제 현명하지 못한 이제 그 직장 상사가 되는 거겠죠. 그 직원이 뭘 잘못했으면 이런 게 잘못됐다. 팩트로 폭격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래서 지방대 출신이 문제라는 둥, 이래서 애엄마는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든지 이런 그래서 적을 그러면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그 자체는 아무 소득도 없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내가 아무리 욱해도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전부터 쌓아왔던 이제 서운함을 다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금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딱 터트리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참아보겠다고 참는 건데 한꺼번에 터트릴 경우에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는 느닷없이 당하는 느낌을 받죠. 자기는 꿈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왜 한꺼번에 그러면 그때그때 얘기하지 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부풀리냐, 과장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면 기억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보통 상대의 울분에 동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팀장이 너무 괴롭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웠는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히스테리컬하게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를 위해서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팀장이 네가 뭐 똑바로 하는 게 있냐?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딱 터진 거예요, 부하 직원이. 그럼 뭐 항상? 이렇게 되겠죠, 이제 팀장이 또. 예, 항상요. 제가 참고 참았는데요. 지난번 동기들 있는 회식 자리에서도 야, 나 무슨 팔자냐? 김대리하고 언제까지 내가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모욕을 줬고, 그 전에는 또, 그 전달에는 또 어떤 걸 갖고 어떻게 했고, 막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듣고 있는 팀장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하는 것마다, 내가 그랬었구나, 미안하다, 그랬었니, 마음이 상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때는 회식에서 다들 취해서 기분 좋게 한 농담이잖아. 너도 웃었잖아. 그걸 갖다 여지까지 가슴 품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팀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서 막 이렇게 열받고 어떤 상황이, 내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야기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한꺼번에 내가 꾹꾹 참았으면 지금 한 얘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는 절대로 산뜻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것까지 보따리 꺼내지 않는다. 예전부터 쌓아왔던 서운함을 정말 뭐 3년 전까지 이렇게 꺼내지 않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극도로 나빠진 어떤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내가 욱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상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열받지 않아도 이제 왜 우리가 무심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이제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도 못 맞춰. 이제 맛이 없어. 엄마가 하는 맛이 없어.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면 그런 말 하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방에서 가족들 밥해 먹이는 거,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나이가 들어서 그 자체의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거,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직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퇴직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 전에 이제 일을 안 주고 어떤 결제 라인에서도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가 바로 이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더 이상 당신이 이 조직에 필요 없습니다. 공식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 줄 월급을 다 미리 줘가지고 내보내는 게 낫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열받아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별별 말 이제 열받으니까 가족들끼리 막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네가 대체 하는 게 뭐야? 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존재 가치를 아예 반대하는 말은 아무리 열받아도 농담으로라도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죠. 회사에서도 이제 뭐 있으나마나한 뭐 김대리 아주 투명인간이야 뭐야 이렇게 대체 조직에 기여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 존재 부정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가만히나 있어. 사고치지 말고. 이런 거 가만히 있어. 사고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게 대표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죠. 그런 막말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쓰고 아주 점잖게 쓰더라도 똑같아요. 결과는. 김대리한테 김 과장, 김대리한테 그 일 인수인계하세요.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뭐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막말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대단히 아무리 욱해도 하면 안 될 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관계 종료 선언. 이것도 이제 아무리 욱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열받아서 이제 막말 쏟아내는 사람들 꼭 나중에 이제 열받았는데 뭔 말을 못하냐, 화났을 때 무슨 말을 못하냐, 이런 식의 이제 변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말 중에 상대와의 이제 관계를 종료시키는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자, 이혼합시다. 이런 거. 관계 종료! 이혼! 뭐 이런 거. 그 이혼 결국에 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혼해! 갈라서! 뭐 이제 이렇게 싸울 때마다 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이제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혼내다가 그러려면 나가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라든지 회사에서 내가 너랑 다시 상대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 눈에 띄지 마라. 막 이런 거. 관계 종료. 아주 영원히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을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해서 어떤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그 관계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영원히 그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어쨌든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한 집에 살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이제 갖다 붙이기가 도로 원상복구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말이죠. 말을 공식화시키지 않고 그냥 이제 지인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차라리 낫죠. 사람 일은 모를 일이고 또 뱉어놓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뭐 그 전에 네가 그때 이제 다신 보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상처로 상대에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종료를 아무리 욱해도 선언하지 않는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